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6개월 차 워홀러입니다. 호주 오게 된 계기는 20대 초반에 원래 호주, 호주는 아니고 캐나다 워홀을 가고 싶어서 비자 신청을 했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취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연기를 했었어요. 뭐 워홀보다는 이제 직장 생활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떠냐는 주변의 이제 권유로 인해서 이제 포기를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직장 생활 7년 차에 이제 직장을 관두고 호주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변 반응은 다들 소위 말해서 뭐 미쳤냐며 왜 갑자기 돌연 퇴사를 하냐며 다들 말리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홀을 신청한 이유는 제가 한국 나이로는 32살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선뜻 신청을 하고 퇴사를 결심을 하고 2주 만에 비행기를 타고 호주로 왔습니다. 먼저 호주를 결정하고 나서 주변 지인분들한테 많이 여쭤봤고요. 근데 주변 지인분들이 많이 호주를 다녀오셨더라고요. 3년 정도 머물다가 오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이제 호주를 3년 동안 경험을 해봤지만 영어가 쉽게 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는 생각보다 인종차별이 심하다.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호주나 한국이나 다를 거 없다.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냥 한국에서 배우는 게 조금 더 싸다. 그런 식의 말씀들이 되게 많으셨고,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조금 흔들리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봤는데 너무 좋았고요.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이제 브리즈번을 결정을 했다는 거. 이제 날씨가 우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인종차별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진짜 새벽 늦게 다니지 않는 한, 새벽 늦게 다니게 되면 이제 조금 약을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정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말고는 이제 평소에는 다들 여유롭고 그리고 엄청 친절합니다. 제가 해외여행 가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호주는 정말 선진국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다들 친절하시고 길을 잃어서 이제 길을 물어봤었어요. 호주 사람한테. 근데 엄청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직접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사실 영어에 있어서는 저는 처음 계획했을 때 5개월만 계획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결혼을 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5개월을 생각을 하고 왔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주변에서 뭐 1년 있든 뭐 3년 있든 영어 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래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주 생활 장점은 이제 워낙 이제 잘 가꿔져 있으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 쉽게 이제 여행을 갈 수가 있고, 사실 이제 브리즈번 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멀리 여행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주변에 다 여행지로서 느낌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한국보다는 교통편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데 버스로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 시간을 맞추려고 해도 항상 지연이 한 5분, 10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처음에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이제 여행 목적도 있었지만 이제 영어를 조금 배우고 싶다. 일상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서 한국인들을 만나서 약간 노는 거? 노는 것보다는 우선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학원에 가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말을 많이 걸었고, 특히나 이제 저는 수업 시간 4시간 정도였는데 2시간 수업을 하고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있고 나머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20분 동안 교실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교실을 벗어나지 않고 무조건 그 교실에 남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먼저 말을 걸고 이제 오늘 뭐 하냐, 내일 뭐 할 거냐, 이번 주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먼저 연락처를 받고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일상 회화를 늘리는 좀 쉬운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미덥이라는 어플도 활용을 했고요. 그냥 인터내셔널 컨버세이션 프리 클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리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교환하고 싶고 이제 다른 언어들을 교환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상 회화들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활용을 했고, 실제로 저는 이제 어학원에서 외국인 친구들 많이 만나지만 그 친구들도 이제 기초 회화 정도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호주 사람들이 어떤 발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호주 오기 전에는 호주 사람들 발음을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미덥 어플에 이제 그냥 캥거루 포인트 걷기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실제로 가봤습니다. 실제로 갔더니 이제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발음이 너무 심해서 조금 뭉개서 말을 한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이제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호스트인 할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시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조금 더 호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더 좋았던 점은 저희 어학원에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홈스테이에 한 달 정도 거주를 했다가 이제 2달 차에는 기숙사로 옮겨서 2달 정도 거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은 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저 포함해서 5명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왜냐면 공용 주방을 쓰거든요. 공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됐을 때 같이 요리를 하거나 이제 다국적 애들이 모여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살 때는 이제 몽골, 콜롬비아, 일본, 그리고 한국, 요렇게 한국인 2명, 이런 식으로 5명에서 살았는데 이제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각자 다른 레벨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어드밴스 레벨인 친구한테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호주에 오기 전에 결정했던 게 이제 먼저 어학원이었고, 어학원 3개월 제너럴을 이제 결제를 하고 3개월 제너럴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좀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캠브리지 코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캠브리지 코스를 이제 12주, 한 2달 조금 넘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제너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일상회화 위주였고 좀 가벼운 주제로 조금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고요. 캠브리지는 아무래도 아카데믹한 부분이 좀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문법을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구조로 문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잘 모른 채 제너럴에서는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런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일상 회화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완벽한 문장으로 좀 정확한 표현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너럴을 듣고 캠브리지 과정을 듣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워홀을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혼자 올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무작정 혼자 오려고 하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브리즈번 생활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브리즈번에 제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유학원을 통해서 뭐 어학원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우선은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글을 하나를 봤고요. 발견을 했고 좀 그건 광고가 아니고 실제로 본인의 경험담을 쓴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제 그 유학원에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원에 직접 컨택을 했고요. 컨택을 하고 이제 실제로 대표님과 통화를 했어요. 저는 사실 그 유학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지 뭐 부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브리즈번에 있는 건지 실제로 몰랐고,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 카톡으로 이제 보이스톡을 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고 통화를 실제로 했고, 첫 통화인데도 불구하고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실제로 이분은 제가 이 유학을 통해서 상담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정말 저한테 도움을 주고자 계속 조언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유학원들과 조금 다른 점은 너무 팩폭을 하신다? 왜냐하면 제가 직장 생활을 관두고 이제 워홀을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호주로 오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그 계기로 제가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워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유학원을 꼭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가 실제로 유학 없이 그냥 호주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 어학원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더라도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도 조금 불편함을 겪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그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원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워홀을 고민하고 계시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오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그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한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 나이가 더 들어서 오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오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호주에 온다 해서 바로 영어가 늘진 않고요. 본인이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조금 줄이고 돈을 조금 더 아끼시려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계시면 빨리 비행기 티켓을 끊으시고 호주에 오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직장을 관두기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저도 직장을 관둘 때 많이 고민을 하긴 했어요. 사실 다시 이 커리어를 쌓기가 어려운데 내가 호주에 가서 어떤 걸 이루고 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근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정말 만족을 하고 6개월 정도의 지금 호주 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저는 오기 전에는 사실 리스닝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피킹도 그냥 뭐 그냥저냥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계속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자연히 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그 호주 도착했을 때 한 달 동안 홈스테이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 살 때 아, 제가 얼만큼 영어를 못하느냐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문장이 생각이 나더라도 쉽사리 스피킹을 할 수가 없었고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죠.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입 밖에 낼 수 없었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학원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조금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욕심이 더 생겼고 워홀을 계기로 조금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주변 지인들이 다 비슷한 환경이에요. 근데 호주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적과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기 때문에 생각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사실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길다면 길지만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본인이 뭐 10년, 20년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면 그냥 네,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혹시나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뭐 번아웃이 오셨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셨지만 호주 워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이제 주저하지 않고 비행기 티켓 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로 저는 되게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호주 생활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주변 지인들이 있으면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 사실 제 나이가 호주 워홀로 오기 힘든 나이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는 너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학생 비자로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서 결정을 하시고 빨리빨리 호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합니다.